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초 배양을 연구하는 인간국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제 난초 배양 3대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오늘 영상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미생물과 유기질 비료의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미생물과 유기질은 저는 겨울에만 주는데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면 난초가 크는 자기가 여기서 봄부터 가을이라고 보면, 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잎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성장을. 물론 뿌리도 내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름이라면 여기는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봄부터 난초가 성장기에는 이쪽 쑥쑥쑥쑥 몸을 키울 때는요, NPK 중심의 무기질 비료를 주는 겁니다. 무기질 비료를 주면 이제 잘 크는 거죠. 근데 겨울에는 크지를 않아요. 성장을 다 멈춰서, 이걸 뭐라면 여기를 성장기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휴면기라고 하는데, 휴면기는 난초가 크지 않기 때문에 NPK를 주면 오히려 난초가 뿌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면기에는 활력제를 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활력제. 활력제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난초가 크는 데는 뭐 16가지, 17가지가 양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밝혀진 것이 그렇다는 거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주로 밥, 고기, 뭐 이렇게 지방 이런 게 먹지만, 저도 지금도 영양제를 여러 가지 먹거든요. 그래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자연과 비슷하게 이제 양분을 보충하는 게 저는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질 비료는 난초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는 미생물을 줘가지고 이제 양분을 식물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공급하는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월이나 11월부터 한 2월 말까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냐? 분갈이를 하는 거죠. 여기도 분갈이가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봄 분갈이를 하고서는 무기질 비료를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을 분갈이 때부터는 안 자라니까 이때부터는 NPK를 싹 걷어내고, 이때는 활력제나 유기질 비료, 미생물만 주면 돼요. 그런데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때 성장기 때 유기질 비료를 주게 되면, 유기질 비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생물의 밥이 된다 그랬어요. 저 미생물들은 뭘 먹고 자라야 되는데, 유기질 비료는 그 미생물이 좋아하는 다양한 요소의 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이때 주게 되면 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 성장기에는 유기질 비료를 안 주고 무기질 중심으로, 무기질은 미생물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분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여름에는, 주로 여름에는 무기질 비료를 통해서 난초를 키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 4일 동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난실에 물도 못 주고 또 환기도 못 시켰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약간 날이 풀리는 관계로 제가 난실에 물을 쫙 줬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1년 좀 넘게 유튜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초회용으로 썼던 난초예요. 참 이쁘죠, 난초가. 그런데 이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친구가 저한테 출란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출란을 좀 귀하고 또 키우기가 만만치 않아서 요거를 똑같은 걸로 2개로 분주해가지고, 친구가 원하는 거를 지금 뿌리가 딱 안착이 되면 주려고 이렇게 제가 분주를 해놓은 겁니다. 난초를 키우는 재미는요, 그런 거예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분주를 해서 또 지인들과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배양의 기쁨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난초 물을 주는데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난초가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쪽 난초는 물을 주면 물이 쫙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 아래로 쫙 빠지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본 화장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물을 주면 밑으로 쫙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초를 잘 심어 놓으면요, 이 속에는 지금 물길이 쫙 있어가지고 통풍도 잘 되고 수분도 보습하고 난석도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이트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화분 속에 보면 화분이 있는데,
비율이 있어요. 즉 난석이 차지하는 공간, 난석이 구성비로 보면 50%,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분이 25%, 공기가 25% 채워졌을 때 최상의 화분 상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공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이 난석 속에는 물도 이렇게 파란 것들이 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수분이 25%, 공기가 25%, 또 난석이 50% 있어야 되고, 요 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토가 이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하는데, 이 증발량이 많으면, 증발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위에는 말라요. 근데 이 밑에는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토가 마르면 물 주세요 하는 것은, 이 화분에 있는 식대를 잘 심었을 때, 잘 심으면 여기가 건조하면 밑도 건조해야 되고요. 여기가 수분이 많으면 밑도 수분이 많아서 고르게, 이 밑에는 고르게 있어야 돼요, 수분이. 그래야 난초가 뿌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뻗어 있어도, 이 위에는 마르면 여기는 수분 스트레스, 여기 젖으면 여기는 물에 젖어가지고 병이 생기죠. 그런데 잘 측정을 잘하면 여기가 수분이 마르면 여기도 수분이 마르고, 젖으면 같이 젖어 있을 게 이게 잘 난초를 심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심지 않으면 난초가 오바이트를 하게 돼요. 즉 오바이트라는 것은 난초에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이 난초가 오바이트 한 난초인데, 이 오바이트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난초를 잘못 심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심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오바이트 한다는 것은 배수가 잘 안 되고 여기에 너무 꽉 조여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병이 생겨요. 근데 이 난초는 제가 심었기 때문에 잘 심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오바이트를 하냐면, 이제 분갈이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3.5호분인데 지금 너무 뿌리가 꽉 차서 저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다 큰 화분으로 요거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가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호를 보냈어요. 이거 난초 잘못 심었어요. 또 내로는 이 난초가 지금 내가 너무 꽉 옷에 째가지고 저 좀 바꿔주세요 했을 때 이걸 안 바꿔줬다. 즉 식재 교환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난초는 이제 복색화가 피는 아주 귀한 난초예요. 저한테는 종자목인데, 이 난초가 아주 귀한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보면 이 병반이 생겼어요. 이렇게 즉 식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지 않고, 또 분갈이 해야 될 때 분갈이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병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경은 난초를 키우는데요, 저는 반절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50% 이상 정도가 중요하다. 그럼 환경이 왜 중요하냐? 난초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인데, 난실이겠죠. 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초를 배양할 때 보니까 난실에서 키우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30% 된다고 하고, 이 베란다에서 키운다는 분들이 70%라는 걸 저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이 난실 환경에 흉내를 내다가는 난초를 거의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릴 건데, 이 아파트 환경을 보시면요, 그런 거죠.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는 건데요, 위에는 햇빛이 내려지는 거죠. 즉 이 난초에 위에서 햇빛이 내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또 햇빛에는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곰팡이들도 자외선에 소독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초가 잘 자라죠. 양분도 충분히 받고.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어떠냐면,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게 베란다면 햇빛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햇빛 보여지는 양도 한 60, 7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온실처럼, 온실은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비지만, 일반적인 아파트가 하루에 5 이상 햇빛 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사선으로 들어오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동남향인데
이제 서쪽에 좀 아파트가 또 한 채가 있어서 아침 해 떠서 한 2, 3시까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요. 물론 그 정도에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응지가 질 때는 식물등을 켜서 조금 식물을 보완하는 이유가 사선으로 봤기 때문에 빛의 조도도 좀 넉넉지 않고 또 햇빛 주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등으로 빛을 보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제가 햇빛 세기도 좀 강하게 한 10,000 내외에서 주고 있고요. 시간도 좀 넓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통풍을 보시면 난실은 창문들이 이렇게 있죠. 통풍 시설이 있고 팬이 막 돌아다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담뱃불을 딱 폈을 때 바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동네는 난실이 유동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계속 환풍이 이 대류 현상이죠. 대류의 현상에서 어떤 연기가 쭉 있으면 그냥 쭉쭉 빨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3면이 막혀 있고 여기에 창문이 있다 보면 공기가 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햇볕, 즉 자외선이 있으면 살균이 되고, 통풍이 되면 이 오는 산소입니다. 산소가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외선 관련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갔을 때, 특히 동남아를 가면 이 좌판, 그냥 지저분한 상점에 그냥 고기를 놓고 팔아요. 거기는 냉장고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파는데, 거기서 뚝뚝 잘라가지고 구이를 해줘도 그걸 먹고 사람들이 탈 안 나요. 저도 그걸 먹고 탈이 안 났어요. 제가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파리 같은 게 있어도 자외선이 강하게 내짜다 보니까 살균 소독이 돼가지고 그걸 먹으면 별로 그렇게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 공기가 잘 통하면, 그건 누구나 알다시피 공기가 잘 통하면 곰팡이가 안 슬어요. 예를 들어 방으로 따지면 방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신혼초에는 사실은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반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겨울이 되면 여기에 곰팡이들이 잔뜩 슬어요. 그러면 이 원인을 보면 여기가 반지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통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햇빛도 안 좋고 통풍도 안 되면 곰팡이가 잘 슬죠. 곰팡이가 있다는 것은 난초에는 병이 잘 오는 거예요. 이 뭐 중간 정도야 물론 생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난실 환경이 좋다면 저는 50% 정도는 충분히 병이 안 생기게 좋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식기인데, 식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배양기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요. 그 배양기술에는 뭐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물을 언제 주느냐, 그죠? 그 다음에 비료를 얼마나 주느냐, 농약을 언제 주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물은요 간단합니다. 자료들을 따져보면 물을 주는 시점은 남분의 50% 있을 때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걸 직업농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즉 난초보다 빠르게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을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있어도 어떤 뭐냐면 계속 환기 환풍이 잘 되기 때문에 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0% 남아 있을 때 이 아파트별에서 물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물을 주는 횟수만큼 병 발생 증가가 많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물을 주냐, 저는 한 30% 정도 있을 때 물을 주는데, 심지어는 뭐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거의 말랐을 때 물을 줘도 난초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초 이렇게 들어보세요. 물기를 느끼면 안 줘도 돼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가벼워. 그러면 그때 줘도 사실은 난초는 크게 데미지를 안 입는다는 거. 그래서 물 주는 건 화분을 들어봐라. 그리고 물 주는 요령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좀 귀하고 비싼 난초들은요 저명 관수를 해보세요. 병 거의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물 해결됐어요. 비료, 난초는 줄기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양분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열매도 없고 뭐 줄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난초는 잎만 있잖아요. 잎은 다 양분 생산 공장이에요. 그래서 난초는 90% 이상이 스스로 양분을 다 만들어요. 다만 우리가 비료를 주는 원인은 이제 자연에서도 뿌리에 유기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 난석은 양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료는 봄, 여름, 가을, 즉 잎을 키울 때는
NPK 중심의 마감 푸케이만 넣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하이포넥스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씩만 줘도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두 번씩 주라는데 우리는 난초를 막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하게 키우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단하고 짱짱한 난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만 뭐 일반 비료, NPK 중심의 비료를 줘라. 그리고 겨울철에는 뭐예요? 미생물과 유기질 비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줘라. 한 달에 한 번씩. 진하지 않게 주세요. 보통은 2000배를 칠하는데 한 3000배로 주잖아요. 거의 병 안 오고 난초 잘 자랍니다. 그럼 비료 끝. 농약은 봄, 가을로 주시면 돼요. 봄, 가을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난초가 힘겨워하기 때문에 여름은 가급적이면 농약 안 칩니다. 봄하고 가을 할 때 한 두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 저 난시를 키우고 있지만 두 번씩밖에 안 줘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은 보호용 살균제를 주고요. 작용 기작은 카고. 한 번은 이제 그 치료용 살균제가 아니라 종합살균제라서 보호 기작은 이건 다예요, 다. 요 두 개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진짜 심각한 병이 왔을 때만 이제 치료용 살균제로 이제 침지하거나 소독해서 심으면 이것도 끝.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배양기술 별거 아닙니다. 배양기술은. 그래서 저는 오늘은 식재를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식재를요 대충 소속으로 채워가지고 심으라고 해요. 대충 소속으로. 그러면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화장토가 마르면 물을 주세요. 그래. 화장토가 마르면 물을 준다는 얘기는 이 화장토가 마랐다는 전제는 여기도 말라야 되고 여기도 말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말랐는데 여기는 젖어 있다. 그럼 한쪽은 수분 스트레스가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수분이 많아서 스트레스, 여기는 수분이 적어서 스트레스. 그럼 이 둘 중에 한 군데는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재를 잘 쓰면 똑같이 여기가 건조하면 밑에도 건조해야 되고 여기가 젖으면 여기도 젖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잘 심어야 되고 즉 난석이 좋은 걸로 잘 심었고 또 어떻게 배치게 잘 심어야 되고 화장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환경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있더라. 아파트나 베란다 이런 데서 키우는 것은 핸디캡이 갖고 있을 때 그걸 보완하는 게 식재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식재와 화장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얼마나 큰 화분을 써야 되는지. 자, 이 화분이 꽉 찼는데 지금 제가 그렇죠. 꽉 차서 이게 오바이트 하니까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난초의 크기에 맞게 화분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화분을 선택해야 되냐, 얼마나 큰 화분을 선택해야 되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공기구멍 배수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 난실에서 키우는 분들은요 이 화분 구멍이 별로 없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요 집에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요 구멍이 많아야 되고 여기 배수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그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난석의 배치.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요 배수층을 만들고 보수는 뭐냐 도대체, 보수는 뭐냐, 배수는 뭐냐, 통기는 뭐냐,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전수는 뭐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난초가 이 화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여기가 공기가 잘 통하고 적정한 수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난초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위에 보일 건데요. 화분을 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화분의 뿌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난초값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지금이 귀한 난초를 모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난초를 사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잎이 좋은 걸 사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 뿌리가 짧아요. 다 여기 병반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파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초 배양에는 이 뿌리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종자를 사는 거기 때문에요. 잎에 병반이 있고 뭐 쪼가져도 이렇게 잘려져도 뿌리만 좋잖아요. 뿌리만 좋으면 이게 바로 세력을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초는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데 뿌리에 병반만 없다면 잎이 어찌됐든 뿌리가 건강하다면 제가 조그마한 노력으로 바로 세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보기 좋은 잎만 보고 뿌리는 병반이 쫙 있어요. 요거 사잖아요. 10중 8구 난초는 죽습니다. 난초는 죽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좋은 걸 사셔야 돼요. 뿌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화장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장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환경이 좋은 분들은 뭐 어떻게 심어도 이 화분 속이 아주 공기가 잘 통하니까요. 근데 이 화장토를, 제가 난초를 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난석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벌브는 제가 줄기를 하겠습니다. 이 벌브는 줄기이기 때문에 물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병이 생기는 거 보면 연부, 여기 생기는 금부, 이 부분에서 병이 다 생기기 때문에 저명관수를 여기까지만 물을 주고 여기는 이렇게 수분이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화장토를 딱 주면 우리가 수분이 날아가 증발할 때 수분을 잡아줘야 돼요. 요 잡아주는 역할이 화장토예요. 그래서 화장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두께가 틀리고, 또 화장토는 어떤 때는 제가 개발한 무편 화장토를 쓰고, 또 어떤 때는 난석에 중석을 쓰고, 또 어떤 때는 화장토 저는 소석을 쓰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화장토도 두께부터 시작하고 종류별로 다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장토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장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벌브에서 이제 봄이나 가을이 되면 이제 애가가 딱 붙죠. 근데 여기가 건조해 보세요. 건조하면 얘가 슈팅을 잘 못 일어나고, 또 조금 건조해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멈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애가가 딱 달릴 때인 봄과 한 가을 정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두툼히 수분을 간직하게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화장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설명드리고, 이런 식재가 잘못되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병이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영상이 기대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또 이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한다면 여러분들도 친구가 달라면 얼마나 좋아요. 저 마음이 아주 뿌듯하거든요. 저 친구가 사실은 저한테 돈 줄 테니까 출란 한두 개만 달라고 했는데, 제가 네가 이거를 잘하면 선물로 내가 출란을 한 대여섯 개 이상 좋은 걸로 단엽도 주고 서반도 주고 뭐 호도 주고 이래서 딱 갖춰서 제가 10개들이 거기에 딱 맞춰서 주려고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난초를 키웁니다. 여러분들도 난초를 키우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세요.